네, 소상공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온라인 스토어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홍보하는 다양한 방법을 강의하게 된 박강록 강사입니다. 본 강의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촬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다룰 내용들은 1차 시에서는 온라인 쇼핑 이 채널에서의 이제 홍보 마케팅과 관련해서 그럼 어떤 판매 채널에서 우리가 제품을 판매하고 홍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거고요. 자, 2차 시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키워드 기반으로 우리 고객들이, 잠재 고객들이 좀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진행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환경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현장에서 많은 소상공인 분들을 만나 뵙고 코칭을 하고 컨설팅을 하다 보면 각기 주어진 환경이 전부 다 다르죠. 어떤 분은 1인으로 운영하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뭐 2명, 3명 소규모로 이제 운영하는 분도 계셔요. 중요한 거는 실제 제품을 온라인상에서 잘 우리가 홍보하고 판매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제품에 대한 특성을 잘 상품을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실제로 어느 판매 채널에서 판매를 할 것인지 또는 어느 홍보 채널에서 홍보를 해 나갈 것인지를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께서 결정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실행을 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자, 이럴 때 이제 중요한 것이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음식이라면 또는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이 다루고 있는 것이 어떤 문구라면 또는 생활용품이라면 다양한 종류의 업종과 제품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각기 본인의 입장에 맞게끔 우리 고객들에게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려면 고객들이 어떠한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 제품들을 찾아오는지 또는 쇼핑몰, 온라인 스토어에서 어떤 키워드와 카테고리를 통해서 우리 제품을 찾아올지에 대해서 고객이 방문하는 루트를 우리는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기초에서 심화까지 다뤄보는 내용이 진행이 될 거고요. 자, 첫 번째 이제 환경을 보면 화면을 이제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비즈니스라는 건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홍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다 전자상거래, 온라인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온라인상에서 우리 매장의 위치를, 우리 매장이 어떤 것들을 다루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떤 제품들의 종류를 다루고 있는지, 그 제품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의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는지, 우리 제품을 이용하신 고객님들은 이 제품들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그런 만족도라든가 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처음 우리 매장을, 우리 홈페이지를, 우리 스토어를 온라인상에서 방문하시는 분들은 궁금해할 거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소상공인 우리 사장님들은 그러한 것들을 적어도 내 매장, 내 스토어에 관해서는 충분히 준비를 했다가 이렇게 방문자가 왔을 때 신뢰도를 높이고 제품에 대한 구매 욕구가 생기게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씩 기초부터 심화까지 다뤄보는 시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 첫 번째 이제 고객의 니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는 발견을 해야 됩니다. 고객이 무엇을 찾고 있지? 예를 들면 제가 고구마를 이제 진행해서 이제 고구마와 관련된 제품을 판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또는 소상공인 여러분이 낚시와 관련된 것들을 또 파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은 뭐 떡과 관련된 걸 하는 것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하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내 스토어, 내 제품과 관련해서 우리 고객들은 어떤 것들을 지금 찾고 있는지 최신의 트렌드, 또 그들이 지금 찾고자 하는 그 제품의 그 내용들을 우리는 조금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준비가 되면 우리는 온라인 스토어를 개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과 홍보와 관련된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블로그도 하고 뭐 인스타그램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그립이라는 라이브 방송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설계가 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진행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 제품과 이런 서비스들을 우리 이제 매장에서 진행하는 또 우리가 이제 온라인 스토어를 만들어서 스토어에서 이제 우리가 서비스하고자 하는 제품 또는 뭐 무형의 서비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객에게 무언가 혜택을 줘야 되겠죠. 무언가 이벤트가 있을 때 고객들은 훨씬 더 관심을 갖고 우리 스토어에 대한 충성도랄까, 제품 구매랄까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먼저 기본을 깔아놓고요. 자, 화면에서 보면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서 사시에 대한 정립이 있는데요. 온라인 홍보 마케팅이든 제품을 온라인 스토어에서 판매를 하든지 간에 기본적인 환경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우리가 실물을 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겁니다. 그와 같은 경우는 많은 소상공인 우리 사장님들을 만나 뵙게 되면 사실은 전략이라든지 어떤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은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내 매장, 내 제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지? 라는 것들에 대한 많은 이제 고민과 그런 방향성을 잡는데 애로점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을 먼저 한번 앞부분에서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가 이제 컨텐츠입니다. 우리는 어떤 컨텐츠를 다룰 것이냐? 첫 번째는 제품과 관련된 컨텐츠가 있을 거고요. 좀 더 나아가면 우리 브랜드, 우리 매장에 대한 콘텐츠가 있을 수 있고요. 좀 더 나아가면 그것을 사용했던 많은 고객들이 남긴 후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리뷰 콘텐츠도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적시적소에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은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께서 제품을 정말 잘 많이 팔려면 고객들이 제품 우리 이제 후기에 보면 Q&A는 이제 문의글을 남기잖아요. 문의글을 남기면 보통은 오전에 남기든 전날 남기든 아니면 밤에 남기든 보통은 당일 오전에 답변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질의를 한 분은 당연히 그 제품이 무언가에 관심이 있는 거고요. 그 제품에 또 무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의를 했는데 오후가 지나도록 하루가 지나도록 답변이 없다면 굉장히 그거는 약간 실망감을 갖게 됩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 샵이나 매장을 운영하는 우리 사장님들이 신뢰도를 잃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커뮤니케이션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뭐 이제 많이 하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진행할 수도 있고요. 또는 오픈마켓이나 소셜 커머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소상공인 분들 중에서도 온라인 쇼핑을 좀 오래전부터 하신 분들은 이미 자리를 잡으셨어요. 그래서 당연히 독립몰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온라인 스토어와 홍보 채널,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네이버 카페라든지 네이버 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기적으로 고객 관리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도 그러면 이미 그런 것들을 잘하고 우리 계시는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은 더 발전시켜 나가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난 이제 막 시작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런 강의들을 통해서 기초적인 환경을 이제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전개해 나가면 되겠죠. 자, 그 부분에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제 스마트 스토어와 지금은 이제 오픈마켓, 뭐 소셜 커머스 이 정도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홍보와 관련된 것들이 있죠. 여러 가지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은데 근본적으로는 가장 처음에 시작하기 좋은 게 이제 온라인 블로그, 여러분 네이버에 블로그 있죠. 블로그와 그 다음에가 이제 인스타그램입니다. 실제로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효과를 좀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가 실시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뭐 인스타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 또 그립이라고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하는 그립을 통해서도 우리가 우리 제품을 고객과 소통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아,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한 제품이나 우리 매장에 대한 브랜드 또는 고객들과 나누었던 후기나 Q&A 같은 것들에 대한 콘텐츠를 우리가 좀 앞으로는 관리를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게 하나가 있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이와 같은 채널들을 통해서 고객과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구나.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고객들은 빠른 커뮤니케이션과 피드백을 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곳에서 굉장히 큰 만족도를 얻고 매장에 대한 신뢰도를 키워간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커머스죠. 뭐니 해도 매출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행하는 모든 우리가 쇼핑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판매나 마케팅은 실질적으로는 이제 매출을 일으키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상에서 매장에서 고객과 대면으로 하면서 영업 활동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온라인상에서도 그대로 영업 활동은 진행이 돼요. 단 대면 관계가 아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컨텐츠를 통해서 또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영업 활동의 이제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 고객들은 당연히 전자 결제를 통해서 이걸 커머스라고 합니다. 이커머스라는 건 전자 결제를 이야기하는데요. 커머스를 전자 결제를 통해서 주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장님들이 실제로 스마트 스토어를 어떤 분들은 뭐 2년, 3년 전부터 운영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는 최근에 이제 운영을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이제 막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거는 스마트 스토어에 어떤 분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유입이 되고 얼마나 많은 회원들이 연령대의 주 고객들이 우리 제품을 사는지, 어느 시간대에 이제 우리 사이트를 많이 방문하는지, 어느 채널을 통해서 많이 유입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이제 알아야 한다는 거를 이제 한번 정리를 한 거고요. 그 다음이 바로 이제 커뮤니티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보면 실제로 음식과 관련된 또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뭐 농식품, 또 어떤 분들은 뭐 음식 중에 전투식품 같은 거를 또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국밥을 또 다루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닭과 관련된 것도 있고요. 특정 지역의 뭐 인삼이라든지 쑥이라든지 다양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제품을 건강을 우리가 이제 도울 수 있는 음식과 관련된 것들을 내가 아이템으로 가지고 있다면 건강을 중시 여기는 분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를 우리는 발굴해야 되겠죠. 자, 그런 커뮤니티를 발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네이버 밴드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갖고 커뮤니티 발굴에 활용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기타 등등의 다른 채널들도 찾으면 좋겠죠. 자, 이렇게 일단은 커뮤니티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시장을 발굴해내는 과정도 이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4C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자, 두 번째는 그런 분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건강을 신경 쓰는 분들이 제가 이제 만약에 인삼과 관련된 건강식품과 관련된 제품들을 이제 매장을 운영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건강을 신경 쓰는 분들이 많이 찾는 그분들이 뭐 우리가 저녁 시간이든 낮 시간이든 또는 출퇴근 시간이든 어떤 검색을 통해서 네이버에서 뭐 구글에서 건강과 관련된 제품들을 찾는 경우들이 발생하겠죠. 자, 그럴 때는 제품을 찾는다는 거는 그 제품에 대한 정보를 찾기도 하고 또 어떤 제품과 제품을 비교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특정 제품을 내가 한번 알아보고 구매하려고 하는 배경이 깔려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커뮤니케이션에서 찾고 있는 키워드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사전에 조금 기초적으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도 뒷부분에서 실제로 키워드를 이제 추출하는 방법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이런 키워드는 제가 이제 많은 경험을 통해서 해보니까 처음에는 그 업종과 관련해서 우리 사장님들이 다루고 있는 업종과 관련돼서 관련 키워드는 수천 개가 넘어요. 뭐 많게는 훨씬 더 많겠죠. 하지만 한 300개 정도를 잘 정리를 하면 그 정리된 300개를 가지고 잠재 고객을 발굴하는데 매우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럼 현장에서 많이 지도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키워드를 너무 많이 하기보다는 우리 사장님들이 다룰 수 있는 한 3개월 정도 활용할 수 있는 키워드를 300개 정도를 우리가 추출해낼 수 있다면 그 키워드를 잘 활용해 나갈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이제 기억해 놓고요. 자, 두 번째는 그러면 그런 키워드들을 잘 정리하다 보니까 키워드를 살펴보면 고객들이 왜 이런 키워드를 검색을 할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또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키워드를 추출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홍보에 활용하는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고객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키워드를 추출하더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도 좀 같이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고객분들이 온라인 스토어에서 특정 제품을 우리가 이제 구매하기 위해서는 이제 채널을 방문을 해서 많은 판매자들의 제품을 비교 분석을 하잖아요.
자, 그럴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해당 카테고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를 통해서 제품을 검색해 들어가는 방식이 하나가 있다면, 두 번째는 바로 검색창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 검색창 여러분 잘 아시죠? 뿐만 아닙니다. 대부분의 모든 채널들은, 모든 웹페이지들은 검색창을 대부분 다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쇼핑 채널은 검색창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하다못해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도 검색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구매자들이, 우리 잠재 고객들이 바로 키워드를 통해서도 검색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키워드를 활용하는 방법, 해당 카테고리를 정확하게 찾아가는 방법을 우리는 기초적으로 학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면 해당 키워드를 찾는 것까지는 이제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식을 같이 다뤄본다고 했으니까 뒤에서 할 텐데, 그럼 내 제품을 온라인 쇼핑 스토어에 이제 등록을 하는데 어느 카테고리에 등록돼야 되는지는 사전에 우리가 아는 바가 없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손쉽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제품을 검색창에서 검색하고 나면 판매하고 있는 많은 제품들이 리스트가 떠요. 그 상품 리스트 중에서 가장 많은 후기와 댓글이 달려있는 상품을 고를 수가 있겠죠. 그 상품을 클릭하고 들어가면 그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판매자가 초기에 등록한 카테고리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까지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나도 이 제품과 같은 제품이기 때문에 또는 유사 제품이기 때문에 해당 카테고리를 우리는 상품 등록할 때 활용하면 되겠죠.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키워드를 추출하고 고객의 특성을 분석하고 카테고리를 분류하고 활용하는 거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상품 등록하고 판매하고 마케팅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좀 상품을 많이 판매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어느 우리 산업이든 어느 이제 산업 내에서의 어떤 제품을 마케팅할 때는 항상 경쟁자라는 게 존재합니다. 경쟁자 또는 경쟁 제품이 되겠죠. 자, 그러면 내가 다루는 게 음식품인지 생활용품인지 문구인지 아니면 지역 특산물인지 아니면 패션인지 뭐 많겠죠. 가전제품인지 어느 것이든지 간에 해당 채널, 예를 들면 G마켓이라고 가정을, 오늘은 온라인 스토어니까 온라인 스토어의 한 형태인 G마켓 또는 뭐 쿠팡 또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어디든 가면 그 카테고리 내에서 물건을 잘 팔고 있는 경쟁자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그 경쟁자는 굉장히 내 사업을 앞으로 이제 내 사업이, 내 제품이 마케팅으로 판매가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한 3개 정도 경쟁 판매자를 항상 이렇게 좀 북마크를 해놓는다든지 메모장에 메모해놔서 당연히 그 경쟁 판매자는 제품을 잘 팔고 있는 부분이고요. 뿐만 아니라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고 있는 판매자, 후기를 봤을 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평점이 5점 만점이에요. 5점 만점에 4.7점 이상을 맞은 판매자라면 굉장히 내가 벤치마킹하기에 좋다.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들이 기왕 하는 거 경쟁자가 있으면 동기부여도 되고 그분들이 하루에 온라인 스토어에서 몇 개를 판매하고 있는지 약 어느 정도의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경쟁 판매자들이 하루 매출이 뭐 하루에 30만 원씩 막 일어납니다. 그 채널 3개 운영하면은 쿠팡, 뭐 G마켓, 그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 3개 운영하면 거의 한 1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럼 온라인에서만 100만 원 매출이 일어난다는 걸 내가 확인했다면, 그 경쟁자를 내가 확실히 분석을 했다면 나도 해야지라는 동기부여가 생기겠죠. 그럴 때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잘 고객 관리를 하고 후기가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제품 상품 페이지가 잘 관리가 되고 있는 이런 분들을 꼭 벤치마킹 하는 거를 가장 첫 발을 내딛을 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물건을 등록하고 판매하는 게 잘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경쟁자에 대한 분석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온라인상에서의 홍보 채널, 홈페이지를 포함해서 홍보 채널에서의 경쟁자 또는 이 과정에서 상품 페이지를 봤을 때 그 경쟁자들이 똑같은 제품인데 유사 제품을 파는데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다루고 있는 그 제품과 유사 제품 또는 동일 제품이 될 수도 있죠. 동일 카테고리 내에서 팔고 있는데 저분들은 내가 오프라인상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온라인상에서 판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벤트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먼저 이미 자리 잡고 매출이 안정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분들을 벤치마킹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거를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랬을 때 나는 그럼 또 다른 어떤 장점을 내가 이제 발굴을 해야 되겠죠. 우리 매장만의 장점, 우리 매장만의 제품의 어떤 차별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 이 상태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시간이 뭐 1년, 2년 지나서 생각했던 대로 그 계획대로 매출이 안정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또 누군가가 우리 매장을 또 벤치마킹하는 경우가 발생하겠죠. 자, 이럴 때 내가 또 좀 더 차별적이고 어떤 우리가 이걸 진입 장벽이라고 합니다. 남들이 나를 쉽게 따라오지 못하게끔 나만의 특별하게 고객을 관리하는 방식이라든지 나만의 어떤 상품의 어떤 뭐 원가 경쟁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품의 어떤 패키징화라든지 여러 가지를 우리는 이제 더 강화를 시켜야 되겠죠. 그거는 바로 어느 정도 이제 매출이 촉진되는 상황이 되면 우리 사장님들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매출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화면에서 보면 이제 콘텐츠 생성 부분이 나와 있죠. 그래서 잠재 고객군을 여기서는 이제 시장 세분화와 관련돼요. 시장을 세분화한다는 거는 내 고객과 관련해서 앞부분에서 커뮤니티와 커뮤니케이션을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내 제품을 살 만한 분들이 20대인지 20대 직장인들인지 아니면 1인 가구인지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뭐 최근에 코칭을 했던 분도 어떤 홈 인테리어 제품을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잘 생각을 해봤어요. 그 홈 인테리어 제품을 판매를 하는데 그게 집에서 막 쓰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보면은 그 아이들 공부할 때 보면 컴퓨터 책상 있죠. 또 뭐 거실에 이제 다과 책상이라든지 또는 사무실에서 사무용 책상이 있잖아요. 이럴 때 보면 우리가 데스크, 인테리어, 그래서 데스크 테리어라고 합니다. 우리가 홈 인테리어 카테고리 군이 있는 것처럼 내 책상을 꾸민다 해가지고 데스크와 인테리어, 데스크 테리어라고 하거든요. 신조어예요. 데스크 테리어와 관련된 많은 제품들이 온라인상에서 판매가 됩니다. 또 많은 판매자들이 그런 신조어를 통해서 제품을 노출을 홍보를 하고요. 자, 그러면은 그런 데스크 테리어와 관련된 내 제품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많이 팔려면 그런 키워드를, 그런 최신의 트렌드를 우리가 즐겨 찾는 그런 분들도 우리는 하나의 고객 세분화 요소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벤트와 판촉 프로모션, 그 다음에 판촉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벤트, 그 다음에 프로모션, 그 다음에 이제 1년 단위의 프로그램으로 확장이 되는데요. 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이벤트부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스마트 스토어에 회원 가입하면 마일리지가 보통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신규 회원 가입하면 뭐 3,000원 마일리지 나가고 1% 이제 누적해 주고요. 뿐만 아니라 우수 고객이 되면 여러 가지 사은품이나 신상품이 먼저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푸시한다랍니다. 뉴스레터를 보낸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먼저 정보를 전달해서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제품을, 한정판 제품을 뭐 공급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사장님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매장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도장 찍어가지고 10개 되면은 커피 하나 주듯이 우리가 이벤트 하잖아요. 그리고 매장 앞에 들어가면 QR코드를 찍어놓고 고객이 QR코드를 찍어서 우리 이제 블로그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우리가 운영하는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와서 회원가입을 한다든지 좋아요 버튼을 누른다면 현장에서 바로 마일리지 할인을 줄 수 있단 말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오프라인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온라인은 훨씬 더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죠. 오프라인은 한정된 물리적 공간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온라인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이벤트와 프로모션, 고객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속 학습을 해 나가시기를 바라고요. 자,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를 전체적으로 이제 마케팅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우리 제품을 홍보, 판매해 나가는 것들을 해 나가는 이제 과정이 실무와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을 이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다루고 있는 제품 또는 이제 유통과 관련된 상품을
많이 온라인에서 팔아서 많은 매출을 이끌어낼 수 있는 코로나를 극복하는 그런 계기가 이 소상공인 배움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계속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환경 구축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핵심 포인트를 조금 이 부분을 내가 머릿속에 좀 집어넣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좀 강조를 해 드려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한 20년 정도 이 비즈니스와 관련된 부분에서 직접 제가 운영했던, 저도 이제 쇼핑몰이나 이런 거를 뭐 실전을 다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관련 많은 교육과 현장 컨설팅을 진행했으니까 가장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 처음에 진입할 때 중요한 거는 좀 더 시장에 대해서 많이 통찰력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스마트 스토어만 하면 되는지, 오픈마켓이나 수소커머스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라이브 방송이 지금 많이 히트를 친다는 라이브 방송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는 보통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을 얘기하는데 그럼 그 밖에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는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많다라는 겁니다. 밴드도 있고 오프라인 커뮤니티도 있고 온라인 우리가 뭐 당근마켓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중고장터도 있고 찾아 나가기 시작하면 커뮤니티는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내가 이제 둥지를 틀고 어느 범위 내에서 홍보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관련된 것들을 조금 학습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찰력을 좀 시장에 대해서 가꾸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다루고 있는 제품을 결국은 이제 팔아야 되는데요. 제품이 하나가 될 수도 있지만 보통은 대여섯 가지.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소상공인 분들 중에는 동대문에서 옷, 패션을 도매를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또는 우리가 수공예로다가 가방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종류가 수십 가지에서 수백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모든 것들을 무조건 내가 이제 온라인에서 홍보하고 판매하고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선별적으로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경쟁력 있는 거를 우선적으로 선별해가지고 이제 시장에 내놔야 하는지 하는 것들도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그 두 가지 방식은 사실은 방식 자체가 접근법이 다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어찌됐든 시장에 이제 경쟁력 있는 제품을 먼저 한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그 제품을 어떻게 상품을 구성해서 어떤 가격 정책으로 어떻게 옵셔널을 시켜서 몇 가지 상품을 스토어에서 판매할 것이냐, 그 제품을 어느 채널에서 고객에게 노출시킬 것이냐, 그럴 때 어떤 태그를 사용할 것이냐, 어떤 상품명을 쓸 것이냐, 어떤 카피를 쓸 것이냐, 이 전부 다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런 키워드나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 샵에 대해서, 우리 제품에 대해서 첫 번째 인식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상품을 자팔기에 좀 구성을 좀 해야겠다 하는 것들을 기억을 해 놓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제가 조금 예를 들어 보면, 몇 년 전에 이제 여러분 향수 알죠? 향수를 온라인상에서 향수를 판매하고 싶어 하는 분이 계셨어요. 소상공인입니다. 그래서 향수를 판매하기 위해서 온라인 샵을 열었고요. 그때 연 게 바로 스마트 스토어였어요. 그리고 이제 오픈마켓, 지금 이야기한 소셜 커머스, 그 다음에 인터파크 등을 진행을 했고요. 자, 그렇게 향수를 올린 다음에 실제로 판매를 해 나가는데 한 3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면서 뭐 15개 정도 내외가 매일매일 판매가 됐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사장님, 향수가 15개 정도가 매일매일 판매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불만이었습니다. 왜 불만일까요? 하루에 15개 팔아가지고는 실제로 우리가 이동하는 시장 조사하고 상품 소싱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교통비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매출을 우리가 어느 정도를 일으켜야만 손익분기점이 나오는 것처럼 온라인 스토어에서도 우리가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는 하루에 몇 개 팔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적어도 30개, 많게는 뭐 한 100개 정도를 팔 수 있을 정도의 캐파를 가져가는 걸 목표로 정해야 되겠죠. 그래야 매출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서 오프라인 매출이 저조할 때는 온라인이 뒷받침해 주고요. 이제 그런 완충작용을 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향수 판매자도 실제로 한 30개에서 40개 정도는 판매가 돼야만 순환이 될 거다라는 결론이 나왔고요. 그래서 2월 달에, 우리가 보통 이제 졸업 시즌, 입학 시즌이 이제 2월 달이기 때문에 그때 향수가 이제 선물로 많이 나가요. 그래서 그때를 겨냥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제 홍보를 했던 그런
방안들이 있었고요. 이제 그런 전반적인 것들이 이제 오늘 뒷부분에 계속 나올 겁니다. 중요한 거는 뭡니까? 그런 목표를 세워서 판매해야지, 상품은 팔아야 하고 팔려야 한다는 구호가 있는 것처럼 내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을 온라인상에서도 그렇게 팔아야지. 온라인에서 뭐 한 개, 두 개 판매가 되면 되는 거고 말면 마는 거고 이런 자세는 바람직하지가 않죠. 그래서 물건을 많이 팔아야겠다는 셀러로서의 이런 판매력을 계속 키워나가는 역량을 여러분들께서 좀 갖춰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교육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실전적으로 많은 판매 테스트를 통해서 또 홍보 활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검증을 해 나가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이제 키워드 이제 말씀드리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 텐데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들에 대한 정리를 한 겁니다. 결국은 내 아이템이 되는 거죠. 제품에 대해서 상품을 잘 구성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런 제품을 잘 홍보하기 위해서는 잠재 고객들이 찾아올 때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제품을 고를까, 어떤 카테고리를 통해서 제품을 찾아올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제품을 특정 고객들에게 잘 홍보하기 위해서는 그 고객들이 머무르는 커뮤니티를 내가 잘 목록화시켜서 그 커뮤니티에서 시간이 된다면 활동을 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서 간접적인 PR이 가능할 테니까요. 자,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만났던 한 여성 그 패션 쪽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온라인상에서 광고를 안 하고 홍보 마케팅만으로 매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광고 안 하고요. 자,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고객의 어떤 특성을 분석해서 그들이 찾아오는 이런 길목길목의 키워드를 잘 관리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연간 키워드를 300개 정도를 잘 정리를 하면 그걸 가지고 최소한 3개월 정도는 홍보 마케팅을 하는, 쉽게 이야기하면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우리 매장이나 제품이나 이런 것, 후기 등을 홍보할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정리를 해드리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 네이버에서는 이제 스마트 스토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스마트 스토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쇼핑이 여러분 보이시죠?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 쇼핑, 그 다음에 네이버 페이, 그 다음에 스마트 플레이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전부 다 이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무수히 많은 우리 이제 네이버를 이용하는 분들은, 방문자들은 네이버를 통해서 이제 보통 다 이메일을 이제 보통 활용하잖아요. 또 네이버 페이를 이용하고요. 네이버를 통해서 검색을 통해서, 지식 쇼핑이거든요. 네이버 쇼핑을 통해서 특정 제품을 검색했는데 우리 사장님이 운영하는 스토어에 그 제품을 내가 발견한 거예요. 발견했으면 어떻습니까? 발견해서 그 제품을 보고 바로 구매를 하면 되는데 고객분들이 처음부터 바로 구매를 안 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제품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을 질문으로, Q&A의 질문으로 남기기도 해요. 그런데 상당수 많은 부분들은 톡톡이라는 1:1 메신저를 통해서 우리 사장님께 문의를 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톡톡을 통해서 문의를 하면 우리 사장님께서는 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PC나 노트북에서도 관리가 가능하지만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다 관리가 가능합니다. 돌아가서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럼 톡톡 문의가 오면 그걸 보고 바로 회신을 줘야 되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그랬으니까요. 자, 그러면 앞에서 보는 것처럼 스마트 스토어, 그 다음에 네이버 쇼핑, 네이버 페이, 그 다음에 스마트 플레이스라는 거는 매장의 위치라든지 매장에서 다루고 있는 제품을 홍보하는 그런 온라인상의 스토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이 지도로 이제 등록이 되는 개념인 거고요. 자, 이런 것들을 전체 다 활용하면 되는데 온라인 쇼핑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마케팅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커머스와 관련해서 스마트 스토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를 활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자, 네이버에서 이제 스마트 스토어는 기본적으로 강력한 이제 검색 엔진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 아래를 보면 AI 템즈라고 나와 있죠. 이게 AI 인공지능 아이템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께서는 네이버는 검색 사이트 포털이잖아요.
무수히 많은 정보를 다루고 뉴스를 다루고 사람들이 궁금한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데요. 자, 고객들이 어떤 특정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제품에 대한 정보를 찾고요. 그 제품들을 비교 분석하면서 특정 제품 하나하나를 이제 찾아 들어가는 과정을 찾는데 그때 우리 스토어를 이제 방문하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 제품이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거야 라고 그걸 추천해 주는 게 바로 AI 템즈입니다. 이런 어떤 논리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내가 우리 매장의 제품을 스토어를 통해서 상품 등록할 때는 상품명, 카테고리, 그 다음에 상품의 상세 페이지의 내용들, 옵션, 가격 이런 것들이 네이버가 가장 좋아할 만한 네이버의 그 정확도와 신뢰도와 이런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에 맞춰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준수하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할 수가 있죠. 자, 그렇게 일단 보고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자, 아무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전체 4천만 명, 조금 더 압축하면 성인 한 3천만 명 정도가 우리가 이제 실제로 구매와 관련된 쇼핑 정보를 찾고 있다 하는 막강한 파워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수수료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 잠깐 설명드리면 만약에 우리가 이제 쇼핑몰을 직접 만들었어요. 우리가 카페24나 뭐 고드몰이나 메이크샵을 통해서 직접 만들면 판매 수수료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카드 수수료만 뭐 2%에서 3% 정도가 빠지는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도 상품 등록이나 판매 수수료는 없어요. 근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네이버라는 검색 안에서 지식 쇼핑이라는 어떤 그런 도움을 받아가지고 상품을 많이 자동 알고리즘을 통해서 추천해 준다고 지금 이야기를 했죠. 그렇다 보니까 많은 이제 고객들이 쇼핑 검색을 통해서 우리 제품을 발견하고 우리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2% 정도의 매출 연동 수수료가 나갑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카드 결제를 한다든지 무통장 결제를 한다든지 이럴 때 이제 수수료가 나가서 총 5.85 정도의 토탈 수수료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10,000원짜리를 팔면 그거의 5.85%는 수수료로 나간다. 그래도 뭐 이 정도면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저렴한 겁니다. 다른 사이트들은 뭐 10%, 12%, 많게는 홈쇼핑은 뭐 30%가 넘어가니까요. 그래서 많은 소상공인 분들과 자영업자분들이 스마트 스토어를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이런 것도 좋은 수수료가 좀 저렴한 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고요. 자,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네이버 이제 쇼핑과 관련된 검색 엔진 최적화라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와 관련된 네이버 플랫폼이 있는 거죠. 네이버 안에 카페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지식인도 있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도 있고 아까 이야기했던 스마트 프레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모듈하는 홈페이지 만드는 채널도 있고요. 아주 많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홍보 채널로 활용해야 된다. 첫 번째는 네이버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내에서의 이제 스마트 스토어와 홍보 채널을 활용해야 한다 하는 것들이고요. 두 번째는 확장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외부의 SNS 채널도 좀 우리가 활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메타 태그라는 거는 실제로 이제 고객들이 특정 제품을 찾을 때 특정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그 키워드를 내가 운영하는 스토어 또는 홈페이지에서 그 키워드를 삽입해 놨을 때 그 키워드를 검색 엔진이 서칭을 할 때 그 키워드 메타 태그 키워드를 발견함으로 인해서 이 키워드를 가지고 있으니 A 고객이 검색한 그 제품과 관련이 있나 보다 해서 이렇게 연결을 짓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메타 태그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약간 전문적인 부분이니까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여러분께서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이야기한 것들에 대한 정리고요. 검색 로봇이라든지 우리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태그 이런 것들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상에 있는 많은 이제 정보를 같이 활용해서 우리 지식이 뭐 카페, 블로그 이런 것들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검색 엔진을 최적화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는 쇼핑을 최적화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중요한 게 바로 네이버에서는 무수히 많은 판매자가 있습니다. 수십만 명의 판매자가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특정 스토어의 특정 제품을 검색하는 많은 분들에게
일방적으로 밀어줄 수가 없죠. 형평성에서 어긋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색 엔진을 통해서 쇼핑 알고리즘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전개를 공평하게 진행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신뢰도와 활성화죠. 이 판매자가, 이 스토어가 이 제품이 신뢰할 만한가? 배송이나 고객 문의나 답변은 빠르게 전개하고 있는가? 또는 후기를 봤을 때 후기의 어떤 내용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활성화가 되면 지수가 높아지면서 당연히 상품이 상당한 노출이 되는 앞쪽으로 전진을 하게 되겠죠. 이런 분들이 우리가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고객 관리를 잘해야 빨리빨리 입소문이 나가지고 그 시장에서 빨리 이제 전파가 되잖아요. 온라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온라인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신뢰도와 활성화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자, 앞에 화면을 이제 같이 보시면 네이버 쇼핑 랭킹 로직 이야기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적합도, 인기도, 그 다음에 이제 신뢰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면 적합도라는 거는 이제 키워드 검색 의도를 맞는 고객이 이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는 가을 신상을 검색했어요. 우리가 그냥 패션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른 아이템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을 신상 원피스를 검색했어요. 그러면 고객이 가을 신상 원피스를 제조하려고 하나? 아니면 구매하려고 하나? 정보를 비교하려고 하나? 어찌됐든 가을 신상 원피스와 관련된 뭔가 적합한 제품을 링크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것을 하는 게 바로 네이버에서 그 엔진이니까요. 자, 그랬을 때 이제 키워드 검색 의도에 맞는 적합한 상품을 추천해 주어야 한다는 거고요. 이거는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해 주어야 한다. 두 번째는 현재 많이 찾고 있는 판매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제품을 추천해 줘야 되겠죠. 인기도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가을 신상 원피스를 찾는데 가장 적합한 제품들 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인기도가 많은 것, 후기가 많이 달린 것들 중에서 배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많은 판매자분들이 배송이 이틀, 3일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판매자들은 당일 배송이나 아무리 길어도 다음 날, 이길 날 배송되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러면 신뢰도 측면에서는 A, B, C, D, F 중에 앞에 있는 두 A, B 판매자가 적합도나 인기도나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추천을 해주더라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앞으로 노출이 되더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쇼핑을 진행하면서 사전에 이제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다시 우리가 적합도를 좀 살펴보면서 잠깐 보면은 상품명, 카테고리, 그 다음에 브랜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속성을 잘 상품 등록할 때 이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인기도와 관련해서는 판매 건수, 금액, 리뷰 수, 뭐 찜수, 추천 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신상품을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등록하는 판매자라면 굉장히 열심히 지금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상품의 등록이나 초기 트래픽과 관련해서도 이제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신뢰도는 상품명이 검색 엔진에 이제 최적화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스토어가 등급이 지금 우수인지, 뭐 빅셀러인지, 파워셀러인지 이런 것들도 이제 중요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는 처음에 시작해서 일정 시간이 지나서 꾸준히 판매가 되면 파워셀러, 뭐 빅셀러 등급은 자연적으로 올라가는 구조를 띠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을 너무 이제 우리가 빨리 파워셀러가 되려지, 빨리 빅셀러가 되어야지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처음에 진행하는 상품을 하나하나 빠르게 배송하고 빠르게 피드백해서 좋은 후기를 남기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화면에서 보면은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홍보하는 방식은 스토어 자체를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네이버와 관련된 플랫폼에 공개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쇼핑에 보면 화면을 보시면은 빨간색 박스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자, 쇼핑 윈도우라고 여러분 보이시죠? 쇼핑 윈도우에 보면 뭐 리빙 윈도우, 패션, 내가 지금 어떤 리빙과 관련된 거면 리빙 쪽에 올리면 되고요. 패션과 관련된 거면 패션 쪽에 올리시면 돼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뷰티 쪽이면 뷰티 쪽이고요. 푸드 쪽을 제가 하고 있어요. 음식품이면 음식을 우리가 푸드 쪽에, 푸드 윈도우에 올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렇구나. 스마트 스토어는 그대로 운영하고 별도로 윈도우에 등록을 하면 홍보 효과가 2배가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면 하는 겁니다. 가능하다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한 조건은 있겠죠. 그 조건은
실제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가서 윈도우를 놓고 해보면 매장을 실제로 온라인에서 판매하지만 매장을 가지고 있느냐, 매장의 간판을 가지고 있는 매장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럼 윈도우에 입점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예요. 좀 더 자세한 거는 직접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겠죠. 중요한 거는 홍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방식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스마트를 노출하는 거는 가장 기본이 있어요. 첫 번째가 네이버 이제 쇼핑에 등록하는 거였고요. 아까 말씀드린 지식 쇼핑 개념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톡톡을 통해서 고객과 홍보를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게 왜 홍보인가? 네, 홍보가 맞습니다. 무수히 많은 판매자들이 제품을 노출을 하는데 그럼 실제로 굉장히 많은 제품이 노출이 되겠죠. 그러니까 특정 판매자는, 특정 스토어는 네이버 쇼핑이나 톡톡을 운영하는데 그렇지 않은, 운영하지 않는 판매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운영하지 않는 스토어는 톡톡이라는 마크가 없어요. 근데 톡톡을 운영하는 스토어는 마크가 있어요. 그 자체가 홍보가 되는 거죠. 노출이 되니까. 자, 이런 부분들이고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이트를 이제 네이버상에 등록하는 지도 등록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이제 기본이라면 확장형이 바로 앞에서 보는 것처럼 G마켓, 옥션 11번과 당연히 이제 상품 등록 하시라고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티몬, 쿠팡, 유메프, 인터파크 당연히 하는 거고요. 처음엔 그런 게 있어요. 실제로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을 보면 처음에 하다 보면 이제 상품을 다 등록하는 건 좋은데 일도 많아지고 관리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라면은 다 등록할 것 같아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목적도 있지만요. 두 번째는요. 제 매장, 브랜드, 상표 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거예요. 그걸 바로 인지도를 강화한다 그럽니다. 인지도가 강화가 돼야 홍보 효과가 있어가지고 구매를 망설이던 분이 구매를 할 거 아니에요. 브랜드 가치가 커져야지.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모든 곳에 입점을 해서 매장, 상표 등을 인지도를 넓혀가는 과정을 꼭 해보시기를 권장을 해드리고요. 자, 앞에서 이제 간단하게 하면서 1차시를 이제 마감을 할 텐데요. 앞에 화면을 보시면 키워드를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G마켓입니다. G마켓의 카테고리하고 검색 노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카테고리를 통해서 검색이 가능하다. 첫 번째는 국밥을 치니까 국밥과 관련된 키워드가 쭉 뜨죠. 연관 키워드입니다. 박스 안에 있는 게. 자, 국밥을 판매하시는 분은 상품 등록할 때 맨 마지막에 이제 연관 키워드를 등록하는 게 있어요. 태그 등록하는 거, 노출과 관련된. 그럴 때 앞에서 보는 박스에 있는 이런 키워드들도 좀 활용해야 되겠죠. 내 제품과 관련된 키워드를 당연히 앞에 놓고 뒤에 연관 키워드 중에 유관한 것들은 좀 넣어줄 필요가 있다는 걸 정리를 해드리고요. 자, 오른쪽에 보면 이 제품이 실제로 어디에 등록이 되냐 보니까 많이 판매된 판매자를 보니까 지금 보시죠. 가공식품에 나와 있는 그 국밥 카테고리에 등록을 하더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가장 이제 기초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화면에 보시면 가을 신상 배기 슬랙스라고 나와 있죠. 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즌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면 시즌 키워드를 꼭 넣어주시면 돼요. 가을 신상인지 겨울 신상인지 이런 특징들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보는 것처럼 제가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상품명이라든지 문의 이런 거 관리 잘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또는 오픈마켓이나 소셜 커머스로 진행할 때 이런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콘텐츠를 잘 관리해 나가는 그런 쇼핑몰 운영 어떤 기법들을 학습해 나갈 수 있도록 바라고요. 2차 실 계속해서 관련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